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든 인공 감미료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인공 감미료는 몸에 해롭고 살을 찌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탄산음료를 난 끊지 못하겠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학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 인공 감미료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는 제로 칼로리다. 제로 칼로리 음료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는 그 자체도 제로 칼로리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공 감미료죠. 아스파탐은 1g에 4kcal로 설탕하고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가 제로 칼로리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강한 당도에 있습니다. 음료에 많이 첨가되는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 네오테임은 설탕의 7000배나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에 첨가되는 양도 설탕의 몇백분의 1일 정도로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어간 양이 너무 적어서 열량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식품 성분 표시 규정상 음료는 100ml당 5kcal 미만일 경우 제로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로 표기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단서를 먼저 달자면 탄산음료를 끊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료에 있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당을 근육과 지방에 너무 많이 저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될수록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많아져서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공 감미료는 음료에 첨가된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마시는 즉시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탄산음료를 끊지 못하게 되면 다이어트 콜라라든지 제로칼로리 사이다를 대체 식품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내가 탄산음료 끊지 못해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분들도 한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평소에 콜라나 사이다를 매일 2캔씩 마시던 사람이 제로칼로리 콜라나 사이다로 대체를 하게 되면 열량 섭취를 300kcal 가까이 줄일 수가 있고, 이걸 한 달 이상 쭉 지속을 하게 되면 체중 1에서 2kg 정도 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한정적입니다. 인공 감미료에 칼로리 없는 단맛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먼저 인공 감미료의 섭취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실제로 혈당 수치를 높이지는 않지만 뇌가 당분이 들어왔어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당분을 먹었을 때처럼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일이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체 대사에 교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돋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다이어트 콜라를 먹게 되면 실제 칼로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내 몸에 배고파 이 신호를 더 자주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칼로리 없는 단맛이 오히려 내 식욕을 돋워서 더 많이 먹도록 한다는 거죠. 캐나다의 한 연구팀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인공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진 우리 혀가 다른 단 음식들을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혀는 단맛, 짠맛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는데, 인공 감미료에 적응된 혀 때문에 계속 더 강한 단맛,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찾는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자면 탄산음료를 매일 먹거나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칼로리 없는 단맛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 인슐린 분비를 오히려 촉진해서 우리 신체 대사에 교란이 생기지 알 수 없고, 또 이상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움은 잠깐일 뿐 계속 드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팩트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 이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공 감미료와 제2형 당뇨의 상관에 관한 연구입니다.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인공 감미료를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 포도당에 대한 우리 인체의 반응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2주간 매일 하루에 3번 인공 감미료를 식전에 섭취하게 했더니 포도당의 흡수량과 혈당이 증가하고 혈당 상승을 제한하는 글루카곤이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런 변화는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와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연구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와이스만 연구소 연구팀이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생쥐에게 11주 동안 인공 감미료를 넣은 물을 먹인 결과 물이나 설탕물을 먹인 쥐보다 혈당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변화시켜서 포도당 흡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내 미생물은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공 감미료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특이할 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균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오늘은 인공 감미료에 대한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첫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진짜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 아주 양이 적을 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다이어트라든지 혈당 관리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체 대사의 교란이라든지 식욕 증가 등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인공 감미료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또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변화시켜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도가 설탕의 300배나 높아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두루 쓰였던 인공 감미료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모든 부엌에 이 봉지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 사카린입니다. 1970년대 발암 위험성이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로 인해서 발암물질로 규제가 됐다가 2001년도에 미국 식품의약청이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식품을 가공하는데 사카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공 감미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채널 H가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